며칠 후 항우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함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서초패양이라 하고 고향인 초나라 팽성을 도읍으로 삼아 국호를 서초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은 서촉 지방을 받아 한양으로 봉해지니 이때가 기원전 206년이었습니다. 유방은 서촉 땅으로 들어가면서 진도를 불태워 다시 건널 수 없게 하는데요. 이것은 항우가 있는 곳은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시였던 것인데 이건 역시 장량의 계책이었습니다. 장량은 유방에게 서촉으로 가서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고 자신은 중원에 남아 인재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유방의 편에 선 인재들이 바로 한신, 진평 등인데요. 이들은 원래 항우의 사람이었지만 항우의 거칠고 거만한 성격을 보고 죽음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 유방에게 돌아선 것입니다. 유방은 잔도를 보수하는 척하며 몰래 진창을 넘어 관중 지역을 평정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항우가 크게 노해 유방을 치려고 하자 장량은 즉시 서신을 보내서 한항이 더 이상 동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우를 안심시키는 대신 제나라의 모반을 알리게 됩니다. 항우는 장량의 말을 믿고 서쪽은 내버려 둔 채 병력을 북쪽의 제나라 땅으로 집중시키게 되죠. 이처럼 장량은 몇 장의 편지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으며 유방의 동진을 도왔던 것입니다. 한고조 2년, 유방은 56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모았고 그해 4월 초나라 수도 팽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도취에 팽성에서 연회를 베풀며 이 유방군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분노한 항우가 정예군 3만을 뽑아 급습하게 됩니다. 3만 대 56만이라는 19배 차이의 중국사 대규모 회전인 팽성대전이 일어난 것인데 유방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유방은 몇십 명의 기마병과 함께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 하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낙심한 유방이 장량에게 내가 천하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데요. 장량은 초나라의 맹장 경포가 항우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그를 끌어들이고 북서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팽월을 불러야 하고 군왕의 장수 중 한신만이 큰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초안 전쟁의 국면을 바꾼 하읍의 계책이었죠. 유방은 장량의 계책대로 즉시 수하를 보내 국왕왕 경포를 설득하게 했고 한신과 팽월에게 봉지를 넓혀줄 것을 약속하고 팽월과 연합하게 됩니다. 위왕 표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곧 한신을 보내 그를 치게 했고 그 기세를 몰아 연나라, 대나라, 조나라, 제나라 지역 모두를 함락시키게 합니다. 그러다 한신이 북벌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유방은 항우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항우의 공격을 줄여보고자 마침 옆에 있던 참모 여기기에게 방책을 묻습니다. 이때 여기기가 주무왕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무왕이 은나라를 무찌르고자 제후들에게 봉급을 주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도덕이 바로 섰다며 육국의 후예들을 다시 제후로 세우면 군신과 백성들이 대왕의 은덕에 감동해서 천하가 기속될 터이니 그 자리에서 천하의 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패양 항우는 공손하게 대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라는 진언을 하게 됩니다. 유방은 즉시 육국의 안장을 파서 여기기에게 직접 가지고 떠나라는 명을 하는데요. 이때 외지에 나가 있던 장량이 돌아옵니다. 유방이 여기기의 방책에 대해 장량의 의견을 물으니 장량은 누가 대왕을 위해 이런 계책을 낸 것입니까? 이 계책대로 한다면 대왕의 대업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책이 틀렸음을 역설하게 되는데요. 지금 항우를 제압할 수 있으면 그들이 패왕을 따르겠지만 현재 항우의 힘이 더 세니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 고향을 떠나 패왕을 따르며 온갖 고생을 한 무리들은 나중에 천하가 통일이 되면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갑자기 제후를 봉해버리면 누가 남아서 고생을 하겠냐. 이들은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생 때문에 나의 대업을 망칠 뻔했구나 하며 당장 그 인장을 녹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유방이 이렇게 형량에서 고전을 할 때 한신은 북쪽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한신은 제나라를 평정한 후 유방에게 자신을 제나라의 대리왕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요청을 하다니 유방이 화를 내는데요. 장량은 지금 형세가 매우 불리하니 한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다는 조언을 했고 이 조언대로 해 한신의 이탈을 막을 수 있었죠.
유방이 한신과 팽얼로 하여금 외곽에서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경포도 끌어들여 공격하자 초나라는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양식마저 떨어져 전세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전투인 해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전투는 항우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두 사람은 이 한 번의 전투로 승패를 가르게 되었으니 5년간 이어졌던 초안 전쟁은 한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2월 유방은 정식으로 황제가 되는데요. 수도를 어디로 정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장량은 험준한 산면의 지형이 있어 방비에 유리한 데다 기름진 땅이 천리에 달하고 물길로 군대와 물자 수송이 유리하니 천하의 요새라는 주장으로 관중 지역을 수도로 삼자고 했고 장량의 주장대로 관중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공을 세운 이들에게 봉지를 나누어주고 그 공을 치하해야 하지요. 장량은 사실 체질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통솔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마천이 장량을 기록하면서 나는 장자방이 아마 몸집이 기이할 정도로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초상을 보니 모습이 부녀자처럼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리여리한 몸집에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책략가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 초안 전쟁에서 4가지 중요한 계책을 내놓아서 이 전쟁의 국면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유방은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으니 이것은 모두 자방의 공로다. 스스로 제 나라 땅에서 3만호를 고르라고 합니다. 한나라 초기 신하들의 시급은 조참에게 내려진 1630호가 가장 컸으니 엄청나게 파격적인 우대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장량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받지 않았고 처음에 신이 합의해서 일어나 황상과 유연에서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신을 폐하께 주신 것입니다. 유연 땅을 주시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연 땅은 3,000호 정도가 되는데요. 나라 하나를 주겠다고 하는데 3,000호 정도의 현을 하나 달라고 하는 셈인 것이죠. 장량은 그렇게 유연의 제후, 즉 유후가 되는데요. 유방은 이렇게 겸손한 요구를 하는 장량을 보며 흐뭇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로가 큰 20여 명의 공신을 책봉하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을 다투고 있어 책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방이 낙양의 남궁에 있을 때 여러 장수들이 모래밭에 앉아 모여 무언가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저렇게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묻자 장량이 저들이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유방이 천하가 한창 안정이 되었는데 왜 모반을 꾀하는가 라고 물었고 장량이 저들은 공로가 있지만 과실이 있어 이 분봉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모반을 꾀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방이 크게 근심하자 장량은 유방에게 폐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유방은 예전에 풍년을 지키게 했더니 바로 배신하고 반기를 들었던 옹치를 가장 미워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장량이 그럼 가장 미워하는 옹치를 먼저 책봉하면 저들은 모반을 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유방은 옹치에게 제일 먼저 10방우 벼슬과 2500호의 봉읍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공신들도 옹치도 상을 받았네, 나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며 불만을 접고 묵묵히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량은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했던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게 되는데요. 스스로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많았으므로 도인수를 하면서 곡식을 먹지 않고 1년이 넘게 문 밖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은퇴하길 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었지요. 한고조 10년, 유방은 자신과 황후 여치, 그러니까 여후의 아들이며 태자인 유영을 패하고 총애하는 척부인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 합니다. 남편이 황후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버텼는데 태자를 바꾸려 하다니 여후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폐하는 유후께서 하는 말만큼은 다 들어주시니 유후를 한편으로 만드십시오 라는 조언을 했고 여후는 동생 여택을 장량에게 보내게 됩니다. 장량은 만약 유능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을 불러서 태자를 보좌하게 한다면 태자가 유능하고 인심을 얻은 것처럼 보여 폐하께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럼 그 인재가 누구냐라고 묻자 지금 황제가 불러도 응하지 않는 상산사호를 극진한 예로 청해 태자를 보필하게 한다면 황제도 태자를 달리 보시게 되겠지요 라고 일러줍니다. 2년 후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유방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태자를 바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가 연회를 베풀어 신하들을 청했는데 태자도 황제를 모시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선풍도걸의 네 노인이 태자를 보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되는데 이 네 노인이 그 유명한 상산사호임을 듣고 유방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그들을 데려오려 몇 년 동안 공을 들여도 오지 않더니 그 상산사호가 태자를 보필하고 있다니 태자가 그렇게 인심을 얻었단 말인가. 유방은 척부인에게 이제 태자를 바꿀 수 없겠다는 말을 하며 태자를 바꾸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장량이 이렇게 나서서 태자를 바꾸지 않게 한 것은 태자를 함부로 바꾸는 일이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장량은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집안 대대로 한나라 승상을 지냈는데 한나라가 멸망하자 만금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 강한 진나라에 복수를 하니 천하가 진동했다. 지금은 세치의 혀로 황제를 위해 스승이 되어 시급이 만호이고 자기는 여루이니 이는 평민이 최고에 오른 것이니 나로서는 만족스러운 것이다. 하니 세속의 일일랑 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논일고자 바랄 뿐이다 하면서 말이죠. 장량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오곡을 끊는 벽곡을 시행했는데요. 마침 한고조가 승하하자 태자가 그 뒤를 이었고 여호는 장량의 은덕에 감격해하며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억지로 음식을 먹게 했고 이에 장량이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량은 병치레가 잦다는 핑계로 현재의 하남성 란고현 백운산에 은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8년 뒤 장량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문성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장량에 대한 전설로 그가 죽은 후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했다고 하는데 그가 도교에 심취해 있었기에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가게에 가보셨나요? 신선이 살았을 것 같은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장가게는 장량이 선계를 찾아 나서다 선계와 가장 흡사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장가게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산세가 험준한 곳까지 들어간 이유가 한신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죠. 여튼 장가게는 이 장량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면서 후손이 늘어나 생겨난 이름이라고 하고 현재 장가게에 살고 있는 장씨들은 스스로 장량의 후손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방 희하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장량의 두뇌가 없었다면 우세한 항우를 이기고 개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고 나아갈 때 거침없이 나아가는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이용해서 훨씬 강력했던 항우를 물리치고 패망한 한나라를 통일국가 한나라로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높이 사는 것은 한나라 개국 후 그가 보인 행보입니다. 장량의 사당에 지지, 즉 멈출 때를 안다와 성공불거, 성공한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 이 두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공신들이 죽임을 당했죠. 전쟁터를 날아다녔던 한신, 팽월도 죽임을 당했고 경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또 따로 하겠지만 역사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책사는 많지만 마지막까지 멈출 때를 알고 자신의 명대로 살다 간 책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시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나라를 멸망시킨 그 절정의 순간 권력에서 내려와 자신의 남은 생을 원하는 대로 살다 갔고 오늘 이야기한 장량 역시 같은 선택을 하며 천수를 누렸다 할 수 있겠네요. 내려와야 하는 순간, 떠나야 하는 순간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책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